11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태권도장의 성인들 일부 또는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 사용하고 싶은 사람 사용하고, 뭐 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작은 운동실인데요. 러닝머신하고 뭐 간단한 장비들 좀 있습니다. 저는 장비 운동보다는 맨몸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장비를 그렇게 뭐 갖다 놓고 그런 곳은 아닌데 저에게는 뭐 재밌는 곳입니다. 어제 경주에 금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장대 그 밑에 물이 이렇게 굽어치는,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오는 지류와 경주의 북쪽에서 보문관광단지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만나가지고 이제 형산강 본류를 이루는 그 지점인데, 그걸 예기청소라고 이제 이름도 애칭이 붙어 있고 하는 곳인데, 그 김동리 문학가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예기청소. 김동리 선생은 김평우 변호사의 부친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 방향으로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김동리 선생 생가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문학비, 기념비가 또 서 있고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는 거기고, 그 위에 이제 경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문화재를 복원을 해가지고 만든 게 금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금장대 건너편에서 잔디밭에서 보면 풍경이 아주 좋죠. 이제 그 풍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어린애들의 백일장이 대회가 열리고 그래요. 얼마 전부터.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역사 교육을 할 때에도 뭐 자랑할 만한 거리는 자랑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특히나 이 대회 보면 이 금장대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자면 룸살롱입니다. 그러니까 살롱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 풍속이잖아요. 문화잖아요. 살롱은 상업적인 어떤 시설이라고 본다면, 또 귀족들이 별장식으로 놔두고 거기에 또 여인들과 함께 가서 즐기는 그런 장소를 매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장대는 살롱 또는 매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세월이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룸살롱, 뭐 서울 가면 뭐 템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아이들이 백일장을 한다? 상상하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급 사회였던 착취 사회였던 그 곳의 흔적, 상징을 아름답다라고 이제 하면서 글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여자아이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참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남기면서 간혹 어떤 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 분이 돈을 좀 보내오셨어요. 10월 중순에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거 이름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다. 임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임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약간의 돈을 보내오셨어요. 우선 부담스러우면서 감사하긴 하죠. 뭐 저한테 뭐 안 좋은 거 보내왔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누군가에게라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재벌에게도 돈은 소중하고 빈자에게도 돈은 소중합니다.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땀, 모든 것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산출되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누군가한테 후원하고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값진 것이죠.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아이고 저 돈 보내줬다고 좋아하네 저거 나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감사 영상만큼은 제가 남기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서 남기는 겁니다. 임수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많다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돼요. 그러니까 기회 되면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서 소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오시죠. 그런 돈은 오롯이 제가 책을 사보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책 사보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고난 지능이 없다라기보다는 낮고 또 타고난 재능도 역시 아주 초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력을 나름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백스 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질상 안 하면 안 하지 뭐 백스 가지고 하고 뭐 줄대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아주 그냥 막 혐오합니다. 그런 걸. 태권도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스펙이 화려하지도 않고요. 뭐 나름 저도 뭐 대회 입상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은 있는데 학교도 제가 다들 뭐 태권도장 하면 무슨 용인대 무슨 대 이렇게 다 나와서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했고 예전에는 저는 어릴 때는 태권도도 아니고 프로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오랫동안 했고요. 또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일부 기간 동안은 학생들과 함께 대회에 막 출전을 하기도 하고 킥복싱 대회 막 이렇게 종합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격투기 대회. 요즘은 그런 게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뭐 판클라스라든지 뭐 K1이라든지 이런 거 막 뜨기 전에 그냥 다른 종목끼리 막 붙는 그런 대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출전도 많이 시키고 입상도 꽤 했습니다. 근데 스펙이 없죠. 동아대학교 부산 하단에 있는 동아대학교에 다녔던 것도 학부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중에 학점은행제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학점은행제 가면 학부생들은 조금 이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비용이라든지 시간에서 조금 더 줄여지는데 자격은 동등하게 나중에 갖게 되니까.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저 같은 사람은 거기 학점은행제 가가지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갔거든요.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교수님들이 시키지도 않은 그 분야까지 막 조사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면 말이죠. 보고서를 이렇게 두껍게 내가지고 막 내고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막 눈에 실핏줄이 빨갛게 다 터질 정도로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또 광고하기 재밌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교양 수업으로 따로 신청해서 들었는데 광고 수업 과제를 내주면 그거 수행하느라고 카메라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연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 와서도 졸고 말이죠.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하면 교수님한테 뭐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결석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럴 거면 말로 꼬 다니노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고 뭐 제가 명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모 기관의 무도 교관으로 활동도 하고 또 모 학교에 체포신술 수업도 나가고 또 뭐 여기는 제일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태권도 수업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소중한 인연들도 막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거기 선생님들 좀 많이 알게 되고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 체육 수업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전부 다
누구 알아가지고 뭐 해볼래요가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경주시의 몇몇 도장들에게 이런 수업이 있는데 해보실래요라고 이 소스를 건네주는데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저는 딱 듣고 바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 그냥 한 번만에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자격증도 뭐 가치 있는 자격증들이 있겠지만은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경험.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관, 학교, 시설 이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저와 연이 닿아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고 성인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장 초창기부터 계속 했던 분야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게 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 해보고 싶은 거는 인근 여기 군부대가 있어요. 54단 경주대대가 있죠. 이 지역은 다 54단 관할이거든요. 54단 또는 조금 인근 도시입니다만 포항시에 있는 이제 해병대 1사단이 있죠.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몸이 노쇠해지기 전에 거기 가서 격투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 체육 뭐 또는 어떤 기관에서의 운동, 학교에서의 그런 뭐 출강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습니다만 좀 와일드하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야삽 공격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낙법도 좀 거칠게 좀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1년 정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해보고 싶은 욕심은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뜻하지 않게 많은 경험들을 해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얼에 이 스펙에 로 비춰보자면 굉장히 행운을 많이 맞았던 셈인 거죠. 지금도 저는 늘 불안하고 자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면서 도전하고 덤비고 하지만 딱 하나 누가 밟으면 더 튀어오르는 기질만큼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깨지면 깨졌지 찌그러지진 않는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는 예전에 경주 시민체육대회 개막식을 할 때 우리 그때 우리 스승님이 태권도 협회 회장이었는데 마지막 메인 격파 한번 해볼래라고 거기 사람들도 되게 많은 공식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데 제 성격상 또 못합니다 소리는 못하겠고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제가 31살 때였나? 그 경기장에 몇 명이 다 만석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만 명 들어가나?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다다닥 뛰어가지고 공중에 이제 빵 차면 그렇게 왜 운동회 때처럼 박이 딱 터지면서 이렇게 플래카드가 나오게 하는 거. 그거 제가 다 직접 만들었거든요. 제 돈으로. 그거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왜 제가 그게 기억이 남냐 하면 내 같은 놈이 어디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런 격파를 해보겠냐. 그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회장님이 제안을 할 때도 옆에 주변에 젊은 사범님들한테도 해볼래 이제 했는데 다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아보니까 기억이 남네요. 그런 경험들. 그때 또 우리 부모님 또 저 뒤에서 보고 계셨거든요. 야, 저 우리 아들내미다 이러면서 그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약하지만 한 땀 한 땀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또 바보 같은 머리도 좀 채워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임수정 님이 보내주신 돈도 오롯이 그런 데다가 제가 쓰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데 스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 그런 날입니다.
날인데, 보통 이제 생장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에 꽃이 피고, 씨방이 맺히고, 열매가 열리고, 계속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가을에 이제 열매로 결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매와 나뭇잎이 떨어지고, 축 가라앉죠. 그 나뭇잎은 다시 거름이 되어가지고, 뿌리에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생명력이 피어오르는 것을 봄이다, 뭐 여름이다, 실록, 예찬, 뭐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제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서부터 식물이 굉장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언뜻 보기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고 바람이 휑하니 불고 모든 것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땅 밑에는 봄에 분출해 올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총집결해 가지고 응축하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피어오르는 그런 새싹들, 봄에 어떤 그런 만연하는 그런 생명력만 보고 와,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가 봄을 기다리면서 땅 아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런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또 지금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람들도 저는 흔히 이제 주변에다가 독서의 계절은 한여름하고 한겨울이다. 가을에는 놀러 다녀야지 뭐 가을에 책을 보느냐 이런 말 제가 자주 하는데요. 추운 겨울날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독서하는 거죠.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아주 더운 여름날 돈 한 5천 원만 있으면 카페 가서 시원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도서관들도 많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독서의 계절이고 자기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을에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지만 좀 활기차게 옷도 좀 이렇게 화사하게도 한번 챙겨 입어보고 또 낮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자꾸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지식이 담겨있는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에너지를 또 비축하고 이렇게 하는 계절을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어쭙지 않게 제가 정말 부족하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간결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타고난 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나가야 되고 또 아까 임수정 같은 분 보내주시는 그런 돈도 너무나도 값지게 잘 쓰겠다. 이런 인사를 올립니다. 제목에다가 이름을 붙일게요. 고맙습니다.